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얼굴하고 좀 다르다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한 3월 5일부터 한 4월 10일까지 들어누워 있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아주 멀쩡한데, 저만 그냥 코로나에 아주 그냥 된통 걸려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상징적인 모습이 사라져가지고 엄청 섭섭해요. 예, 선생님은 박원배고요. 특파원 운영팀장을 맡고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어린이 경제신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이코노아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보면 선생님 별명이 뭐냐 하면 튀지입니다. 튀지가 뭐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튀는 돼지의 줄임말입니다. 예, 튀돼지고요. 몸은 돼지고 마음은 튀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나이는 잘 몰라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에는 경제신문 기자로 15년간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1년도 6월 달에 창업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그래, 어린이 경제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문사의 꽃이 데스크라고 하죠. 부장. 그냥 던져버리고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고생 엄청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지금은 회사 이코노아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어린이 경제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경제독립군 양성학교의 교장입니다. 뭐야? 뭘 공부시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혹시 서로가 제주를 위해서 힘차고 제가 만든 나라예요. 소리 없는 박수. 여러분도 나라가 있지만 저도 나라가 있습니다.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금교윗의 나라 만들고 하는 이런 컨셉은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면 바닷가에 나가서 쓰레기 주워서 그걸로 작품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혹시 제주도 갈 기회가 있으시면은 선생님한테 꼭 연락 주세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경제를 알았다면 얘들은 어떻게 살까? 지금보다 훨씬 큰 집에 튼튼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다는 게 그 내용인데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퀴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 책이 걸려 있어요. 한 나라에 기자 한 친구가 맞추면 그 나라 모든 기자에게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자가 친구들에게 저밖에 없는데. 혼자면은 혼자고요. 4명까지 있는 나라가 있어요. 기자가. 저는 2명 있어요. 맞히면 4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개가 나갑니다. 잘 보시고요. 자, 제가 아까 경제 독립군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나요 하고 제가 물으면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경제 독립군 키우고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1세기 어린이 청소년들은 메이커다. 우리 부모님 옆에 계시면 엄마한테 엄마, 아빠 메이커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10분 중에 9분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거 브랜드야, 명품이야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만드는 사람. 근데 과거의 메이커, 그러니까 20세기의 메이커는 브랜드였지만 뭘 살 거냐 소비였지만 지금 메이커는 뭔가 생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생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금교육 활동을 보시면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은행 거래도 하고 그다음에 무역도 하고 이게 다 생산 활동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쓰는가 이런 것들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죠. 그래서 금교육이 바로 생산자 교육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냐 하면 오른쪽은 여러분들의 활동이고 왼쪽은 여러분들이 특파원이에요. 특파원들은 양쪽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국민들, 그 친구들은 경제만 하죠. 여러분은 요거까지 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체험이에요. 경제 독립군은 생산자 체험으로 내일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열심히 배우세요. 경제도 열심히 배우시고 또 정보, 기자 활동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교윗의 특파원은 나라에 활동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특파원이에요.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왜 특파원이냐면 저희가 여러분 나라에 파견한 겁니다. 지금 각 나라에 가서 기사를 취재해서 특파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는 그냥 금교윗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랑스러운 특파원 35개 나라에서 8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많죠. 전체 지금 활동하는 나라는 60개 나라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참여하시는 3개 나라 해서,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나라는 60개 나라인데, 25개 나라는 아직 기자단 구성이 안 됐어요.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안 뽑은 데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뽑은 나라가 있다면 계속 뽑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영상으로 계속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요. 85명, 여러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기 학교 보시고. 있다. 교육 일정입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1차 교육이고요. 발대식과 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금교윗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거를 설명드릴 거고, 회원 등록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교육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2차 교육 때 기사 잘 쓰기, 인터뷰 잘하기, 그리고 대통령 인터뷰하기 이런 미션들이 있어요. 다음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미리 선생님 인터뷰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오늘은 1차 교육입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이 필수고요. 그래야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기사도 씁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죠? 오늘부터 나는 뭐냐 여러분들이에요. 첫째, 리얼 특파원입니다. 진짜 기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라 소식을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쓰는 기사, 나의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꼭 학교 이야기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린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남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개인정보나 명예나 저작권, 초상권 막 글 쓴다고 여기저기 사진 막 갖다가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료 이미지라고 된 데만 가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톡의 친구들이 많이 오나 봐요. 뭐 궁금한 게 있나? 네. 그리고 공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학교에 내가 기여를 한다는 생각 해주시고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같이 팀을 만들었으니까 혹시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도 나누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증하고 수첩 이런 것들은 학교로 일괄 발송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여러분들이 그냥 금교윗에서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걸로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진짜 기자입니다. 아니 저 기자 아닌데요? 아니 어린이 경제신문이 지정하고 교육을 시킨 진짜 기자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증이 나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국회의원하고 인터뷰도 한번 해보시고요. 시장님한테 인터뷰하자고도 하세요. 그게 초등학교에 그냥 가짜 체험인데요?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린이 경제신문이 선정한 그리고 교육을 받은 기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선거에 나와가지고 지자체 선거에 나와서 막 하잖아요. 나중에 시장 당선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정을 해줄까? 인정해줘요. 왜? 어린이 경제신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 신문 가운데는 가장 큰 신문이고 정말 수만 명의 독자가 있고 교육할 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금교윗에서 그냥 무슨 진짜 기자 같지 않은 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보증하고 임명한 진짜 기자니까, 정말 기자처럼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못된 기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무슨 그런 기자들 있잖아요. 기레기 소리 듣는 그런 기자가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어린이 경제신문 기자이며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무슨 나라의 특파원으로 내가 활동하고 있다. 우리 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질문하시고 인터뷰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아이유한테도 한번 문자 보내서 내가 기자인데 인터뷰 좀 한번 하자. 요구하세요. 그거 가지고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특파원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 기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배워야 되겠죠. 예, 지금 그런 시간이고요. 앞으로 글 쓰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나라, 여러분 학급이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 그리고 주변, 세계에 관련된 일, 기사 써도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도대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혹시 잘 안다면 예,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 최재혁 특파원 손들었는데 뭔가요? 그 로그인 계정 자신이 직접 로그인해야 돼요? 아니 계정 만들어야 돼요? 금교육. 우리 홈페이지에 오셔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회원 등록하시면 돼요. 거기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학교 내에 여러 직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친구들은 다른 직업하는 친구들은 어디 밖에서 교육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학교의 소식, 그게 지금 많이 진전이 됐어요. 진척이 됐죠. 막 물건 만드는 생산하는 과정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라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교육이 조금 늦어가지고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국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부터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막 써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운영팀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나 미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인터뷰를 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보낼 건 아니고요. 예, 금교의 선생님들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라든가 이렇게 여러분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기사 쓰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이거 하려고 모인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명사 초청 기자회견과 인터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자만, 꼭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훈처장이라든가 요 도티죠, 이번 도티 이런 분들하고 기자회견 이런 거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 날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런 그 코스를 밟은 대학생이 있어요. 국가대표 하고요, 스포츠 국가대표가 영어 토론 대회인가 이런데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따 소개할게요. 원하신다면 오셔서 질문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한 번씩이 있습니다. 다들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 우리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 기사 거를 올리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쓴 기사 중에서 좋은 기사면 어린이경제신문에서 이 기사를 갖다가 씁니다. 그리고 기사가 올라가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 활동한 친구들 가운데 한 3번 정도 소개된 친구가 있어요. 뭘 어떻게 잘 썼길래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환율에 대한 그 자기네 환율의 변동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손해를 받는지 막 이런 이야기라든가 무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더니 잘 됐다든가 막 이런 얘기 있죠. 예, 그런 거를 재미있게 쓰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갖다가 동의를 받아서 우리 신문에 게재하고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를 널리 알리면서 어린이 여론을 형성합니다. 지금 금교잇을 주목하는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신문에 금교잇 소개를 했잖아요. 금교잇 활동하는 학교를 알려달라고 글로 전화 가겠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만큼 경제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재능, 나중에 품우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재능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냥 가짜가 아니라 진짜 기자입니다. 철험이 아니라 진짜 기자예요. 누가? 어린이경제신문이 선정한 저희 그 기존 어린이 신문에 일반 기자가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파원으로 85명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되게 부자지요, 그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왔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에. 근데 집에 안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고생시킨다고. 하지만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아서,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내 단체장들, 또는 우리 옆집에 연예인이 산다. 우리 앞집에 유명한 의사가 계시다. 인터뷰하세요. 당당하게 인터뷰하셔가지고 소개하세요. 이러면 그냥 무조건 어린이경제신문에 실립니다. 예, 특히 이 직업인 인터뷰. 근데 삼촌, 무슨 회사에 다니는 과장 삼촌 이런 분들은 뉴스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 그러니까 막 뭐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직업적으로 소개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파원 활동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첫째, 사실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의 막 감상문을 적고 하는 거가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면이 찐라면보다 맛있다. 왜? 내 입맛에 맞으니까. 이런 기사는 이건 기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래 50명 대상으로 여러분 반에서 설문조사해도 돼요. 여러분 학년에 설문조사를 하세요. 예를 든다면 장래 직업을 무엇으로 갖고 싶은가? 우리 학년 친구들 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기자가 1등이었다. 이런 건 좋은 기사죠. 네, 좋은 기사입니다. 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찐을 더 선택했더라. 이런 건 기사가 돼요. 근데 조사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돼. 찐라면 회사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조사하니까 대답해라. 이런 건 인정 못 받죠. 아시겠죠?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자,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위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촉법 소년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 법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댓글 막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문제되는 건 초등학생들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 남이 쓴 글 그대로 베끼면 안 됩니다. 내가 글을 쓰겠다고 네이버에 가서 거기 용어 해설해 놓은 거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저작권에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상권, 남의 얼굴, 막 연예인 얼굴들 막 갖다 쓰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반 친구들의 사진을 찍는다면 어린이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어린이 동의를 받아서는 안 돼요.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들의 얼굴이 노출된 거, 내 얼굴은 부모님 동의를 받아서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반 친구들이 막 사업하는 사진을 찍었다. 그걸 우리 신문에 보내준다. 이거 되게 곤란해요. 오더라도 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얼굴을 살짝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자, 금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도 초상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굴 누구나 갖다 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남의 얼굴 막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연예인 스타 다 좋고요. 손든 사람이 있어요? 질문? 저요. 예.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고 그것만 편집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친구 사진을 찍더라도 친구한테 야 부모님 서류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에게 야 우리 이거 같이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좀 확인 좀 해줘.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무조건 부모님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카페 회원 가입하는 것들도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가 필수로 돼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상표권 남이 만든 이런 것들 막 상표 갖다가 막 적당히 바꿔가지고 내 것처럼 하고 이런 거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글씨체까지도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만 사용하셔야 돼요. 글 올릴 때도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무료체가 많아요. 나눔체 이거는 네이버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마도 써도 가능하면 나눔체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막 신문에 나온 기사를 갖다 베낀다거나 또 남의 블로그에 있는 기사 갖다가 옮긴다거나 거기다가 어느 신문에서 나왔다. 또 어느 블로그 걸 가져왔다. 그렇게 표기한다고 이 법으로부터 저작권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글이 좋은 글이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 주인장한테 연락해서 제가 기자인데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린이경제신문에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쓰면 돼요. 그렇게. 아니면 쭉 가다 보니까 막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다른 친구들이 꼭 알아야 돼.
보도자료 있죠. 이런 건 써도 돼요. 그러면 저작권이 없어요.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어디 갔더니 무슨 저런 걸 한대요. 뭐 전시회를 한다거나 무슨 뭐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쓰셔도 돼요. 하지만 남의 얼굴, 글씨, 그림, 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든 사람이 있어요? 저요. 예. 네이버에서 치는 게 모두 다 그 저작권 없는 사진인가요? 아니에요. 네이버에 있는 사진은 거의 다 저작권이 있고요. 무료로 쓸 수 있는 저작권의 그걸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사진은 픽사베이 같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서 무료 사이트, 그걸 한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시면 제일 좋은 게 픽사베이고요. 또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미리 캔버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도 하잖아요. 글씨 바꾸고 이미지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저작권 없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이버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라는 걸 어떤 사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 치면 거기 기사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죠. 이미지를 넣으면 어린이 사진이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거 갖다 쓰면 문제될 수 있어요. 막 비행기 이런 거 작품 사진 같은 거 많거든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특별한 경우가 그래서 픽사베이라든가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쓰세요. 자신이 알겠죠? 직접 그려도 돼요? 그림은 최고죠. 그거는 여러분이 저작권을 갖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도용하면 그리고 세 번째, 자 정치나 종교 관련 내용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건 다 상식적일 건데요. 뭐 크리스마스 유래나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같은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전도하거나 하느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 예원이 질문. 자 우리 질문을 이제 이따가 마무리할 때 받을 테니까요. 일단 예원이까지는 받을게요. 뭐죠? 블로그에서 출처 남기면 사용해도 된다는 건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분한테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블로그에 나왔잖아요. 블로그에 나왔는데 사진하고 글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냥 긁어다가 내 걸로 쓰면 안 됩니다. 그분이 설령 나를 알리려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은 그분한테 있어요. 그러면 주인 연락 되잖아요. 제가 누군데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세요. 그러면 그때 쓰시면 돼요. 물론 출처는 밝히셔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이 경제신문에 내가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어린이 경제신문 나왔으니까 해가지고 어린이 경제신문 출처해서 보내면 걸려요. 그 저작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승인했어요. 우리 특파원들은 그냥 무한대로 갖다가 쓰셔도 되니까. 자, 네 번째,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여러분 해당됩니다. 초등학생들이라고 우리는 죄가 안 됩니다. 인터넷 댓글 모욕죄 명예훼손 되니까 이게 다 소송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데 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썼는데 그 밑에 댓글에다가 이거 지금 비싸게 판다고 우리 무역 같은 거 할 거거든요. 뭐 욕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비난하려고 모욕죄입니다.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에 사실이 아닌 내용 이런 거 적지 말고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어도 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뭐냐?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댓글 밑에다가 싫어하는 어떤 연예인 나왔던 거기다가 막 그냥 욕하잖아요. 사실이 다 걸려요. 그래서 가끔 보면 뉴스에 화해는 없다, 용서는 없다, 끝까지 가겠다 하는 연예인들 있어요. 가끔 보면. 이겁니다, 전부. 또는 가짜를 올렸다, 거짓 정보를 올렸다 그러면 더 엄한 규정을 받아요. 물론 여러분은 징역은 안 갑니다. 왜? 어린이들은 징역을 안 가요. 대신 부모님이 뭘 해야 되느냐? 벌금을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을 헐뜯거나 또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아예 하지 마세요.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단톡 운영에 대한 원칙인데,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막 걱정하셨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꽤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끼리 야, 우리 좀 지킬 건 지키자 하면서 스스로 이걸 자정이라 그러죠. 스스로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 역시 우리 특파원들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의견 저도 동의하는데요. 오전 8시 이전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밤 9시 이후에 톡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용하면 퇴출하겠습니다. 네, 단톡에서 기자 쫓아내는 거는 제 권한 밖이에요. 하지만 톡 퇴출하고 그다음에 기사 쓰더라도 반영 안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기사를 쓰거나 인터넷 이용 같은 거 이런 거는 특파원 활동과 관련해서 제한합니다. 알겠죠? 우리 학교의 소식이나 아까 설명드렸었죠. 우리나라의 이야기, 또 우리 학교의 소식, 이웃의 이야기, 또는 내가 어디 체험을 간 이야기 다 써도 돼요. 그런 거 써도 돼요. 근데 개인 이야기, 말이죠.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나, 숙제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인데 뭐 한 표를 찍어 달라든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하지 말고요. 기사라든가, 또 미션이라든가, 우리 어쨌든 특파원 활동과 관련된 질문만 서로 대화만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우리가 기자잖아요. 근데 경제 현상이나 시사 같은 이런 국내외 뉴스와 관련해서 뭔가 궁금하시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서로 답을 달아도 좋고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은 톡에 올리지 말고 홈페이지에 기사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많은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8시 이전, 9시 이후 기타 금전거래나 허락된 교육 외에 막 물건을 팔거나 우리 무역체험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막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런 거 허락 외에는 하지 말고요. 또 특파원 모임, 야 우리끼리 모이자. 부모님이나 선생님 동의 없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건 아마 기본이니까 여러분 잘 지켜주시라고 봅니다. 주의사항 꼭 지켜주시고요. 자, 그럼 어떤 기사를 쓰느냐. 첫째, 나라 소식입니다. 여러분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 햇반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반찬들이 시위를 벌여가지고 지금 막 밥을 못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라 이야기. 어떤 친구가 직업을 정했는데 나는 일 못하겠다고 해서 월급을 못 받았다든가. 나라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국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물건을 사고 팔고 했는데 어떤 물건이 나왔고 누가 무엇을 샀고 막 어떤 친구는 지름신이 강림해서 그냥 있는 돈 다 써버리고 후회를 하더라든가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쓰는 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써도 돼요. 나라 소식, 나라 활동, 또 결과, 학생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설문조사, 사업체험을 했더니 뭐가 재밌었느냐,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 취재해가지고 이걸 취재라 그럽니다.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반 친구들에게 또 학년 친구들에게 설문지 받아서 너 용돈 얼마나 받니? 용돈 받으면 어떻게 쓰니? 이런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설문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은 TG쌤에게 보내주면 선생님이 잘 여러분의 뜻을 반영해서 만들어주기는 도움을 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국민 가운데 여러분의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를 빛낸 인물. 우리 반 친구가 국가 대표 선수 그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든가 이건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또 대통령 인터뷰 같은 거. 그래서 다음 미션이 대통령 인터뷰예요.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나는 대통령 다음에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해야지. 선생님 인터뷰 하세요. 실장 인터뷰 하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학교 이야기. 우리 학교 소식도 전해주시면 돼요. 우선 이게 1번이고요. 2번, 두 번째로 학교 소식. 우리 학교가 청풍초등학교인데 이번에 개교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행사를 했다든가. 뭐 수학여행 어디를 내가 가서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든가.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한다든가. 우리 학교에 스타가 살아요. 인터뷰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나라도 아니고 그럼 내 이야기는 못 쓰느냐. 쓸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명 있게 읽었어요. 쓰면 돼요. 독후감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음악.
내가 이런 가수를 좋아하는데 그 가수의 특징은 무엇이고 왜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 사람이 왜 스타인지 써도 돼요. 단톡에만 올리지 말고 기사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과 시사적인 내용도 돼요. 아시겠죠? 뭐 정부를 비난하고 뭐 특정 정치인을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는 올라갈까?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적이잖아요. 우리 고장의 명물 호두과자 유명하다. 왜 호두과자가 유명한지 됩니다. 현장 가서 호두가게 취재하세요. 관광지 소개하시고 축제 가서 보고서 느낌 적고 또 체험장 같은 거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얘기 써도 됩니다. 한번 열심히 써보세요. 예, 평생 남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사는 어떻게 쓰느냐면 먼저 취재라는 걸 합니다. 취재는 뭐냐 하면 어떤 기사를 쓸까 해서 사람도 만나고 현장도 가보고 거기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걸 취재라 그래요. 선생님 인터뷰를 한다고 치면 대통령 인터뷰를 한다고 치면 대통령 약속하고 만나서 자 대통령님은 어떻게 선생님이 되시려고 했나요? 언제부터 정말 어릴 때 꿈도 선생님이셨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취재입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웬만하면 사진을 찍으세요. 대통령 인터뷰하면 선생님께서 나는 초상권 보호 때문에 나는 싫다 그러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사진을 찍고요. 항상 사진 찍으세요. 어딜 가더라도. 그리고 기사를 씁니다. 쓰신 다음에 여러분 이거 꼭 포털에 가서 한글 맞춤법 검사기라고 누르면 제일 먼저 얘가 떠요. 이게 제일 잘 돼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기사를 갖다 올려놓으면 띄어쓰기나 잘못된 글자 이런 거 다 잡아줍니다. 웬만한 거는. 근데 금교잇은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게 표준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금교잇 치면은 금교인 이렇게 잘못됐다고 나오는데 그런 거는 바꾸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기사 올리는 거는 이따가 다른 기자님이 소개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로그인을 한 다음에 가서 회원 등록하면 저희가 바로 승인을 내드립니다. 회원 등록할 때는 아까 톡에도 올렸지만 반드시 여러분 이름 옆에다가 특파원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야 권한을 드릴 수 있어요. 기사 쓰는 권한을. 그렇지 않고 일반 어린이들도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특파원이라는 걸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사를 올리면 저희가 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그런 권한을 갖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기사 썼어요. 승인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수정한다던가 해서 오케이 내주면 오케이라고 해요. 승인을 내주면 홈페이지에 그게 뜹니다. 알겠죠? 아니면 조금 시간이 되는데 선생님께서 안 봐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또 열심히 봐가지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기사 어린이 경제신문에 갖다 쓴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말고 다른 특파원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국민들에게 야, 내가 쓴 기사가 홈페이지에 올라갔어. 우리 이야기가 홈페이지에 올라갔다. 기사 나왔어. 신문에. 인터넷도 신문이라 그래요. 예, 거기다가 알려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자, 우리 특파원은 글 쓰는 권한이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글은 못 쓰더라도 읽을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좀 긁어서 내가 쓰고 싶다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 친구들도. 근데 글 쓰는 권한은 그분들은 없어요. 예, 하지만 보는 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나라 소개해서 댓글 좀 달아줘 라든가 그리고 글 같은 거 보시다가 재미있고 잘 썼다 그러면 우리 다른 특파원들이 재밌었어 하고서 예, 댓글 좀 달아주세요. 기타 기자 교육 일정 맞추기 힘들어요. 어쩌죠? 예, 영상 올립니다. 오늘 촬영해서 내일 편집해가지고 주말에 볼 수 있도록 올릴 테니까 예, 혹시 오늘 기자들 중에서 동료 기자인데 안 들어온 친구가 있다든가 하면 알려주시고요. 기자회견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기자회견은 유명 인사라든가 꼭 만나야 될 상을 받았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되게 의미가 있는 거. 예. 그리고 시기는 정해져 없어요. 쓰고 싶은데 쓰세요. 오프라인 활동도 하나요. 예.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니면 우리 기자별로 나라별로 우리 어떤 나라 4명이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가 야 우리 선생님하고 부모님 동의 얻어서
우리 어디 가가지고 합동으로 한번 취재해보자. 갈 수 있어요. 알겠죠? 멀리 가면 안 되지만 인터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시장 인터뷰 하세요. 그리고 네. 예, 이준호 이따가 질문하면 안 될까요? 급해요? 네, 아니요. 예, 그리고 본사에서 저희가 본사예요. 단체 취재 예를 든다면 이번에 오프라인에서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혹시 시간과 장소가 가능하다면 뭐 서울에서 만나면 부산에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부산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예, 그런다면 같이 가고 싶다. 그 계속 취재할 때는 저희가 올릴 거예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캠프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요거는 금교의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올 여름부터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 참석자가 있다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정리할 거고요. 다른 기자단 활동이 가능한가요? 예, 얼마인지 가능해요. 그리고 뭐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국세청 이런 기자단 활동들이 있어요. 그때 금교윗의 어린이경제신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 무조건 합격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째, 퇴출. 아까 약속 안 지키면 된다고 그랬죠. 예, 톡에서 퇴출됩니다. 활동은 1년인가요? 일단 기본이 1년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활동하죠. 2학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는 나라 소식이 아니라 학교 소식이나 여러분의 이야기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요. 1년 후에 나는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도학교, 대학 진학, 유학 이럴 때 추천서를 써주시나요? 네, 저희가 써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했고요. 이런 교육을 받았고 많이 써줘요. 저희가 특히 민사고나 그 다음에 뭐 하나고라든가 유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 가는 친구들 많이 이런 걸 요청을 합니다. 원고료 준하여 예, 어린이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리면 원고료를 드립니다. 짧은 거 5,000원, 뭐 긴 거 10,000원, 더 길면 얼마 이런 식으로 원고료를 드리니까 여러분 한번 열심히 써보시고요. 자, 우리 예, 시간 되는 데까지 할 거예요. 자, 나는 기자다.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쓰는 사람입니다. 이 자자가 이게 우리말로 그냥 놈자자 뭐 이러는데요. 쓰는 놈은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써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기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냐? 우리의 나라 이야기, 여러분의 나라 이야기, 여러분밖에 몰라. 저도 궁금해 죽겠어. 햇반인데 도대체 왜 이름을 햇반으로 지었는지, 이상한 나라의 무슨 5학년 3반인가? 정말 궁금해요. 근데 아직 아무도 안 썼어, 그거를. 여러분이 쓰셔야 돼. 도대체 화폐 이름도 김칫국에 김치든가 포기든가 막 그런데, 그 이름 나오기까지 분명히 김칫국이란 나라 이름이 그냥 하나 나와서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개 이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 김칫국이 어떻게 더 선정이 됐고, 화폐 이름은 김칫국이니까 김치도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뭘까요? K도 나왔을 거고, 또 포기도 나왔을 거고, 나왔을 거야. 그래서 뭐가 결정된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이제. 예, 오늘 끝나고 나면 그런 이야기 있죠. 마구마구 써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회원가입 한 다음에 여러분 회원가입 하는 즉시 제가 눈 뜨고 잠도 안 자고 바로바로 승인을 내드릴 테니까 바로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예. 선생님. 두 번째, 예.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건데, 기자 되면은, 중학교 때까지 기자 가능하시다고 말하셨잖아요.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기자는 어떻게 신청해요? 이제 선생님한테 말해도 그때는 금교육 반에서는 안 할 수 있는. 금교육 활동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1년 동안 기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한 학기 단위로 하잖아요. 물론 2학기 때는 여러분 일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직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더라도 일단 여러분 교육받은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기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금교윗에서 6개월 동안이면 6개월. 그럼 나머지 6개월은 금교윗 활동은 아니죠. 그래도 기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하는데요? 여러분 이야기 쓰고, 그 다음에 인터뷰 해가지고 올리세요. 자, 그 다음에 1년 지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근교이술 안 해. 그럼 나 어떻게 해야지? 나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선생님,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예요, 저. 저희한테, 톡에 올리든 해서, 나 이번에 이제 6학년 돼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기자활동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금교육 기자가 아니라 어린이 경제신문 기자로 저희가 신문을 바꿔드려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어린이 경제신문의 기사를 쓰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리고 질문하셔야 된다. 질문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손 들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배웠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인터뷰할 때 배우는데 질문할 때는 그냥 먼저 자기 나라를 소개하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햇반의 특파원, 햇반의 기자 홍길동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는 안 배웠으니까. 자,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기자회견 같은 거 하거든요. 지금 손든 친구가 있어요. 우리 예술 초등 전과목 누구죠? 예. 그러면 정현주 특파원, 장영주 특파원. 근데 이거는 컴퓨터로 글을 써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면 그 종이에다가 해서 올리는 거예요? 네, 컴퓨터로 해야 돼요. 저 똑같아요.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예. 종이에 써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해도 되고, 하여튼 컴퓨터로 올리는 겁니다. 친구들이 자, 안 질문. 보면 어떡해요? 예? 친구들이 안 보면 어떡해요? 친구들이 안 보면, 보라고 쓰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썼다는 것도 알려주고, 예, 봅니다. 많이 봐요. 예. 자, 질문은 우리 나중에 일괄적으로 질문할게요. 지금 메모해 놓으세요. 궁금한 거. 자, 질문, 요거는 우리가 이제 5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실제 기자회견을 할 거거든요. 그 친구한테 질문할 때 이제 당당하게 무슨 나라의 특파원 누굽니다 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그때 꼭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기자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셔야 돼요. 막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예, 감 중에 최고는 자신감이죠. 제일 맛있는 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취재하십시오. 아니 지금 투지쌤이 무슨 시장님한테 또 아이유한테 인터뷰하자고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무시한다 그러면 무시한다고 내가 어린이 기자로서 신청을 했는데 나를 무시했다. 기사 쓰세요. 제가 실어줄 테니까. 그거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니까. 예. 그래서 쭈삣거리지 말고요. 이 사람하고 내가 꼭 만나고 싶다. 보내세요. 예. 메일 보내세요. 또 블로그 봤는데 정말 블로그에 좋은 글이 많아. 이분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명 깊었어요. 저자부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 요청하세요. 무시당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괜찮습니다. 실제 기자도 10번 시도하면 한 번 될까 말까 한 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퇴짜 맞았다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예 말이 없어. 묵묵부담이고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그때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양해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도전하세요. 예, 알겠죠? 막 찔러본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분 막 찔러보세요. 시장한테도 보내고 새로운 대통령한테 못 보낼 게 뭐가 있어요. 보내세요. 인터뷰 하자고. 따뜻한 눈을 가지면 좋겠어요. 남을 욕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예, 비난하는 것만 비판하는 것만이 기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자와 기사인데요. 자, 여기 영상 또 올라가니까 기자는 뉴스가 뭐냐? 새로운 소식이에요. 이걸로 글로 기사로. 그러니까 그냥 감산물을 쓰거나 또 독후감을 쓰는 거는 글을 쓰는 건 맞는데 그런 글이 아니라 새로운 소식을 글이나 사진으로 신문에다가 인터넷 신문이라고 했다 그랬죠.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자예요. 자, 그러면 뉴스라는 게 뭐냐?
NEWS. 동서남북. NEWS. 요 첫 글자를 당긴 뉴스예요. 그러니까 뭐야? 천지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우리 엄마 인터뷰하는 거, 물론 미션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뉴스는 뉴스가 아니죠. 왜?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 니네 엄마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사를 써? 네 블로그에 써야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는 뭐냐? 예, 우리 대통령 이야기, 우리 경제활동 이야기,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그냥 막, 이런 이야기, 우리 학교에서 전국 무슨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은 친구 인터뷰, 관심이 있잖아요. 시장, 많지 않아요. 전국에서. 예, 이런 사람들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뉴스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천지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새로운 소식. 그러니까 이미 신문에 나온 걸 갖다 베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새로운 소식이 돼야 돼요. 뉴스가 되려면 유명하니 싱싱하니 신기하니 가까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우리 반 이야기도 뉴스가 된다고 그랬죠. 예. 자, 어쨌든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취재해서 쓰는 게 여러분이 뭐로 쓰느냐? 기사입니다. 그 쓰는 게 기사예요. 글인데 신문에서는 기사라고 합니다.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알겠죠?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 팩트라고 하죠. 쉽게 쓰고 팩트를 전달하는 게 생명입니다. 허구는 픽션이라고 하죠. 가짜를 쓰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소설을 쓴다. 괜찮아요. 연재 가능합니다. 알겠죠? 예. 기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 다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보도기사. 있는 얘기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우리 무슨 나라의 국민들이 나라를 건국했다. 건국을 했다. 이름은 햇반이다. 햇반으로 정했다. 햇반이 정해지지까지 뭐가 나왔는데 햇반을 제의한 누가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은 표를 얻어서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게 보도기사입니다. 알겠죠? 있는 그대로 얘기.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대통령이잖아요. 야, 우리나라,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있고요. 금교윗에 63분이 있어요. 센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에게 인터뷰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거 인터뷰예요. 요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요거는 오늘 이야기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시간 돼서 퀴즈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받을게요. 바른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를 여러분 문해력이라고 그러죠. 어떤 단어를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이걸 모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글쓰기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잘 보시고 와, 내가 기자라면 난 저렇게 안 썼을 텐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유명한 집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조절?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게 냉면 뽑는 기계예요. 아마 여러분 영상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뽑아가지고 바로 냉면을 만들어요. 기계로 뽑아요.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일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면은 손 다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기계 냉면도 나오죠. 추천을 받지 않아서 기계 냉면. 직접 뽑는다고 했는데 직접 기계 뽑아요. 냉면. 직접 뽑아요. 이렇게 기계가. 말은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선생님은 이거 딱 보는 순간 냉면에서 기름 냄새가 딱 나요. 느낌이 기계로 만들었으니까.
기계로 뽑는다고 기계란 말을 쓸 필요가 있냐. 이게 문해력이에요. 보통 그럼 뭐냐, 냉면을 남이 만든 걸 갖다가 끓여서 파는 게 우리 분식집에서 파는 거고요. 유명한 냉면집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직접 만든 냉면, 면으로 만들었다. 이런 정도면 되는데 이 기계를 집어넣는 순간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글이에요. 기자로 배웠다면 이런 글은 안 쓰겠죠. 여기도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 냉면. 손으로 직접 뽑는데 왜 기계지? 이게 뭔 소리야?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글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을 쓴 거죠.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도 그 가치를 그냥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웃기죠. 뭐가 잘못됐어요? 또 원산지가 국내산인데 수입이에요. 국내산이에요. 수입하는데 원산지가 국내산이에요. 네, 이건 뭔가 잘못됐죠, 그죠? 네. 반대가 이런 됐어요. 일들이, 예, 아마 글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자, 세 번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인데 불이 지금 꺼져버렸어요. 예. 여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가스 안전 점검에 따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임시 운용 중단합니다. 아, 근데 보는 순간 이걸 제대로 아마 글을 쓰는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퀴즈 문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인데 꺼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불이 꺼졌는데 저러지 해서 안내를 붙여놓은 건데 이 문구가 영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조금 좀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운영 중단입니다. 이랬죠.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시설 점검에 따라서 잠시 꺼졌는데 하지만 마음의 불꽃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게 글의 힘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쓰레기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나무가 아파요. 지가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못을 빡 박아가지고. 이거 정말,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 아프게 하지 말고 아니면 줄을 달든가 아니면 나무가 아프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아프겠으니까. 가격은 품질은 다운? 바뀌었는데요? 예, 주머니는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한 다음에 가격은 올리고 품질은 내렸대요. 예. 이 앞에 게 없다면 요 밑에 거를 저거 그냥 센스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걸로 봐서는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문제가 나가는데 가장 먼저 맞추는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아까 약속드린 저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주목하시고 절대 주차 금지 밑에 뭐가 있을까? 저요. 예.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이거 봤나 봐요. 예. 누구예요? 어느 학교 누굽니까? 저 송림초등학교 6학년 예, 4반.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송림초등학교요. 송림초. 부럽다. 아니, 진짜 어떻게 몇 맞춰? 명이에요? 말리 반대되게 해야 돼요. 자, 송림초. 예. 이거 이제 정말 글쓰기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쓴 거죠.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여기는 골목입니다도 아니고. 어쩌라고. 예. 다음. 화목하고 편안한 담배꽁초. 이게 아파트를 광고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편안하대요. 화목하고 편안한 이건 정말 좀, 편안한 저요. 이건 정말 맞추기 힘들어요. 저요. 예. 그 화남 아파트인가 뭔가. 우리 누구예요, 지금? 어느 학교예요? 그 아까 송림초등학교. 소임씨, 우리 친구가 이걸 봤구나. 예. 와, 부럽다. 예, 화남 아파트. 아니, 화목하다면서 왜 화나 있어? 이건 정말 이 아파트 단지에 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화남 아파트를 쓰려면 요 위에 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송림초등학교에 기자 몇 명인지 제가 기록이 있으니까 자료 잘 찾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보도 기사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오늘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안내하고서 마무리할게요. 알려드립니다. 우리 회원 등록과 회원 신청서 요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홈페이지라고 쳐야 돼요? 금교잇. 아, 금교잇. 예, 우리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좀 못 드리고요. 거기 그대로 돼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톡에 올려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근데 주민등록 그런 거 신분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가면 부모님의 동의서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만 14세 미만은 무조건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 동의서를 써가지고 저희에 올려주시는데 그리고 로그인을 해서 회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회원 등록증 있는 걸 보고 부모님 동의서를 보고 바로 승인을 내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느냐?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회원 등록은 그냥 가서 회원 등록하시면 되고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 등록하면 되니까 요거 꼭 신청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글을 쓰는데 나도 정말 한번 계속적인 글을 쓰고 싶다. 요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선생님. 우리 기자들이 쓰는 글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자회견은 5월 20일 날 양정중학교 수석 졸업하고 민사고등학교 나와서 런던 대학에 9월 달에 진학하는 그 여러분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잘하려면 초등학교 때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공부법, 영어 잘하는 법, 동아리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선배가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톡에 질문해 주시면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자 그리고 기사 열광적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자 요거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톡에다가 이게 우리가 다음에 배울 기사 작성법, 글 바로 쓰기 이런 것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글을 써도 이렇게 못 쓸 수가 있을까? 예, 그런 것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고 나라면 아까 화남 아파트처럼 그렇게 안 쓰겠다. 나라면 소화전 사용, 이 소화전이 뭐냐 하면 불 났을 때 갖다 불 끄는 기계 그 장치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이거를 만약에 다 읽고 이해한 다음에 불을 끄다 보면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여기 너무 어렵고 말이 많아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오늘 카톡에 올려야 돼요? 톡에다가. 근데 톡에 올리면 다른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네. 기사로 올려주시면 돼요. 기사로. 예, 기사 쓰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사 자, 쓰기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사 어떻게 쓰는지. 근데 지금 막 뭐 육하 원칙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올릴 거는 나라 소개 이런 것들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구해받지 말고